개인정보를 노리는 피싱 범죄가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보다 인생을 송두리째 잃었는데요. 39년 동안 이렇게 일어났던 일을 한순간에 5분 순간에 다 날려주죠. 내 자식이 당한 건 아닌가? 이게 남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께요,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지금 다니는 학교 못 다닐 겁니다. 무서운 말인데요. 알몸 화산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최근에는 한 피해자가 바로 이곳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신종 몸캠 피싱 그 실태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빌딩에서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핸드폰하고 담배하고 놔두고 뛰어내린 거죠. 몸캠 피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자물쇠로 지금 옥상문을 장만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 빌딩 옥상은 현재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2달 전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특별한 게 없으셨어요. 그냥 피해 입으셨다는 정도였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겨서 몸캠 피싱의 시작은 바로 SNS상의 채팅부터입니다. 여성이 노출한 모습을 보이며 영상 채팅을 유도하는데요. 이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에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 피해를 당했다는 한 남성과 어렵게 만나봤는데요. 호기심에 이제 접속을 하니까 영상 통화하자 이렇게 뭐 여자 벗은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고 난 날 바로 채팅으로 그냥 제 얼굴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분도 안 걸렸었고,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음성 통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APK 파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깔자마자 이제 바로 제 전화번호가 핸드폰 화면에 다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협박이 시작됐었죠. 자, 그들은 화질이 좋지 않다,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낸 파일을 설치하라고 권유합니다. 바로 이 통합 사운드 파일을 설치를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군요. 그들은 피해자들의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데요. 예. 일부 지인들에게 먼저 유포를 한 후에 가능까지 잡혔습니다. 남자나 여자 부모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해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냥 거의 매장시킨다는 진짜 무서운 거네요. 39년 동안 이렇게 일어났던 일을 한순간에 5분 순간에 다 날려주죠. 최근 석 달 사이에 이 범죄가 급증을 하면서 몸캠 피싱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까지 생겨났는데요. 매일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걸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게다가 피해자들 중에는 어린 미성년자들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랜덤 채팅을 했다가 말을 걸어오더래요. 우리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너도 좀 보여다오. 이제 아이 핸드폰에 있었던 연락처가 하나를 뜨더니 카톡하게 되느냐. 근데 아이는 당했구나. 그들은 피해 학생에게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돈이 없어서 요구한 금액을 다 보내지 못하자 그들로부터 협박 전화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5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이는 이제 그 돈이 없어서 이제 그때 SOS를 한 거죠. 역시 네네. 일당은 이 피해 학생 어머니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지금 다니는 학교 못 다닐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아버님 영상, 사건의 점점 커지네요. 알리고 다시 통화하시죠. 그 돈 줘도 해결 안 되죠, 이거? 결국 동영상은 유포가 됐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혼내기보다 위로해줬다고 하는데요. 실수를 했지만 아이가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내가 부모 앞에서 그런 소리 한다고. 미성년자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몸캠 피싱범들의 정체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그런데 얼마 전 몸캠 피싱 일당 중 일부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갔는데요. 검거 당시 사진입니다. 예. 몸캠 피싱의 일당 중을 검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거했던 피의자들은 중국 조선 지역 출신의 악질범죄군요.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었습니다.
검거가 됐던 일당은 인출책이었고요. 총책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싱 범죄는 대부분 중국이나 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책을 검거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얼마 전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봤는데요. 아직도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면은 또 마음이 또 불안하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갖고 지금은 아예 그냥 안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화를 받게 되면 그들의 금전적인 요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라는 공포심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노예제 걸려요. 전화 와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깜짝깜짝 놀라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람 피 말리는 거죠. 더욱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당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협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보내준 통합사운드 APK 파일의 정체는 뭘까요? 보안업체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앱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주소록이라든가 SMS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통화 내역, 얼마 전 문제가 됐던 GPS 정보 스파이 앱 등이 같은 거군요. 합성 맞습니다. 코드 제작자의 이메일로 모두 전송하게 됩니다. 파일을 설치하면 우선 오류 메시지가 뜨지만 결국 설치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몸캠 피싱범의 메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문자나 SNS를 통해서 일상생활까지 모두 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섬뜩하시죠? 이런 범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몸캠 피싱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상당히 범죄자를 적발하거나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방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서 그 몸캠 피싱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몸캠 조심하는 같은 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